이 규보의 경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먼지가 낀 거울을 닦지도 않고 사용하는 거사의 이야기를 통해 삶에 대한 통찰력과 바람직한 처세, 삶의 모습이에요. 에 대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수필이다. 좀 특이하긴 하죠? 거사는 거울에 먼지가 끼어도 사물을 맑게 비추는 거울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맑은 본성이 흐려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물의 특성을 통해서 인간의 특성 내지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주제를 끄집어내고 있네요. 이런 말하기 방식, 이런 서술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유추라고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주의적 처세관을 보여준다. 수필이니까 아무래도 쭉 먼저 읽는 것은 무리가 있겠네요. 바로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사에게, 여기서 말하는 거사는요, 작가의 아바타예요. 작가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울 하나가 있는데 거울 미러, 자, 교훈 전달의 매개체이며 바람직한 삶의 자세와 처세를 방법을 일깨워주는 소재이고 인물의 내면을 비추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지가 끼었다는 건 거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탁함 내지는 결점이죠. 아까 해제에서 이 거울을 통해 사람의 본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먼지란 사람의 결점 내지는 새 속의 탁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빛처럼 희미하였다. 그렇다면 거울이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겠네요.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고 마치 얼굴을 단장하는 사람처럼 하였더니 거사는 늘 거울을 가까이 했다는 거죠. 어떤 손님이 보고 묻기를 거울이란 원래 얼굴을 비추는 것이요. 어떻게 본다면 이거는 거울이 가지고 있는 실용적 가치에 대한 보편적 통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군자가 그것을 대하여 그 맑은 것을 취하는 것인데 이때 맑은 것을 취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명경지수 뭐라고 한다고? 명경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우리는 요 대목은 거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 수양적 측면, 즉 윤리적 가치로 보았을 때의 보편적 통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대의 거울은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희미하니 이미 얼굴을 비출 수도 없고 실용적 가치로서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맑은 것도 취할 수 없네. 윤리적 가치로서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네. 결국은 거울이 기능을 다할 수 없는 상태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얼굴을 비추어 보고 있으니 와이 무슨 까닭인가 라고 하였다. 거사가 말하기를 거울이 밝으면, 이건 맑으면 내지는 깨끗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생긴 사람은 기뻐하지만 못생긴 사람은 꺼리네. 여기서 말하는 잘생긴 사람은 조금 전에 거울의 기능을 본다면 외모가 잘생긴 사람이겠죠. 내지는 인격 수양이 잘 된 사람이겠죠. 결국 뭐예요? 외모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거울을 보고 만족해, 기뻐해. 하지만 못생긴 사람, 외모가 완벽하지 못한 사람,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사람. 그렇지, 모든 사람이 다 도덕적으로 외모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겠죠. 어쨌거나 간에 그런 사람들은 꺼리네. 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는 잘생긴 사람의 수요는 적고 못생긴 사람의 수요가 많네. 이게 바로 거사가 흐린 거울을 취하는 이유가 될 거예요. 왜? 세상에는 단점을 지닌 사람이 더 많다. 만일 못생긴 사람이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게 된다면
자신의 외모나 도덕적 단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거울을 깨뜨리고야 말 것이네. 그러니 거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먼지가 끼어서 희미한 것이 차라리 낫지 깨지는 것보다는 현실주의적 태도예요. 먼지가 흐리게 한 것은 겉만 흐리게 할지언정이지 그 맑은 것, 이건 거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이죠. 상하게 하지 못하니 결국 뭐야? 거울의 본성은 바뀌지 않으니 확장을 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으니 뭐야 결국?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일 잘생긴 사람을 만난 뒤에 다 끼어져도 그것이 늦지가 않네. 옛날 거울을 대한 사람은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내가 지금 거울을 대하는 것은 희미한 것을 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희미한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것을 끌어안고 가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인간의 단점을 포용할 줄 아는 자세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는 무엇이 이상하다고 여기는가? 라고 하였더니 손님은 대답이 없었다. 왜? 맞는 말이거든. 할 말이 없거든. 결국은 묵묵부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규보의 경설은 이렇게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를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수필이고요. 그 다음에 경설, 제목에 설이 있죠. 자, 문체상의 특징으로는 설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what is 설이라고 해서 갈래 특징 보겠습니다. 설은 이치에 따라 무엇을 사물을 어떻게 하고 해석하고 시비를 밝히면서 자기 의견을 뭐해? 설명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설은 사물에 대해 언급한 후 그것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어 설명하는 그런 형태이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유추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온갖 말을 사용하여 자세히 논술하는 것이 특징이며 비유나 우의적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이 경설은 인간의 본성 내지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내지는 삶의 올바른 자세를 거울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이규보의 경설, 그 다음에 슬견설, 이옥설, 그 다음에 강희맹의 훈자오설, 권어문의 충묘설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역에 대한 얘기는 사실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구체적인 경험에서 보편적인 삶의 지혜를 이끌어내고 있다. 유추적 구성이다. 몇 번 얘기한 것 같네요. 사물의 결점을 포용하는 유연한 태도이고요. 특징은 문답 형식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자, 경설은 기본적으로 수필입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게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태를 통해서 작가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다. 자, 작가의 대리인은 누구라고 그랬죠? 거사죠. 소는 거사의 의도를 모르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울의 어떤 보편적 관념에 따라서 거사가 흐린 거울을 취하는 그 모습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어찌 본다면 이거는요, 뒤에 나오는 답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이라고 보셨대요. 거사가 주제를 드러내는 대답을 하죠. 뭡니까? 다른 사람의 결점을 포용할 줄 아는 태도,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죠. 허구적 대리인, 거사겠죠? 을 내세워 작가의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주제의식, 작가의 인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봅시다. 거사의 말이네. 거울이 밝으면 잘생긴 사람은 기뻐하지만 못생긴 사람은 꺼리네. 나는 개인적으로 거울 되게 좋아해요.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수요가 적고 미안해요. 자, 못생긴 사람은 수요가 많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많은 인간들 중에 하나예요. 만일 못생긴 사람이 한번 들여다보게 된다면 반드시 깨뜨리고야 말 것이래. 그래서 저는 거울을 안 가지고 다녀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니 먼지가 끼어서 희미한 것만 못하네.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맑은 거울의 문제점을 밝힘으로써 맑은 거울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 즉 지나치게 결백하고 청명한 태도를 사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죠. 물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무 맑아도 문제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작가는 무신 집권기에 주로 활동한 인물로 무신 정권의 집권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한 사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흐린 사람이네요. 그런데 당시 기존의 귀족 출신들은 세상을 버리고 차라리 산속으로 들어가자 하고서 세상과 이별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그네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작가는 이렇게 맑음만을 추구하는 사람, 내지는 지나치게 결백하고 청명한 태도를 지닌 사람을 오히려 비판적으로 보았다. 왜? 그럼 고기가 살지 못하지 않느냐? 인간의 본성은 어차피 변하는 것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경서를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이들의 태도를 풍자하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무신정권 시대 한국사의 어떤 한 부분을 지문으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A로 놓고 그 다음에 적용해서 접근해가지고 이해하는 문제로 출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규보의 경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